네, 이번 시간에는 우리 사회복지 시설에 대한 것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복지 시설이라는 것은 굉장히 대상도 대상이지만 시설 분야에 다각도로 많다라는 것을 좀 알고 계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사회복지 시설에 대한 것을 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정확하게 좀 짚고 또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시설이라는 것은 사회복지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설치된 공간, 그리고 조직적인 장치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우리가 사회적으로 필요한 사람에게 그 상담이나 보호나 교육, 이런 직업 훈련 또는 재활, 요양, 주거, 자, 이런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단체, 개인 등이 설치 운영하는 시설을 우리 사회복지시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법적인 정의를 보게 되면 사회복지법에 따라서 제2조의 제4호의 사회복지시설이라고 하는 정의가 내려져 있죠. 그래서 사회복지시설을 하는 그 기관에서는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나 민간이 법적인 기준에 따라서 설치 운영하는 기관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사회복지를 전공하고 사회복지 기관을 뭐 개설을 해서 어떠한 이제 사업을 시행할 때 모든 사회복지 시설은 이 법에 접촉을 해서 시군구에서 허가를 그래서 그 허가의 기준에 따라서 설치 운영하는데요. 예를 들면 뭐 요양원의 설치 기준이 있을 것이고 또 재가센터의 설치 기준이 있을 것이고 또 아동 뭐 지역 아동센터 이런 데 설치 기준이 각각 다 다르죠. 그래서 그 기준의 법적인 근거에 따라서 설치를 운영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인데 자, 우리 아동복지 기능적인 부분에 있어서 아동복지법과 노인복지법 이런 개별 법률에 명시된 보호나 선도, 복지에 관련된 서비스들을 요보호 대상자, 지역 주민에게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공간적인 측면과 조직적인 측면으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우리 사회 서비스 제공하기 위한 어떤 그 시설의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아동 양육시설인 경우 또 요양원인 경우 지역 아동센터의 경우에 따라서 공간적인 측면이 확보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확보라고 하는 것은 일정 어떤 그 공간적인 의미를 해석을 하는데요. 그 법규와 관련돼서는 자세하게 사회복지 담당, 나중에 사업을 이제 이런 사회복지 사업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담당 시군구 사회복지 관할 공무원들에게 상담을 하면 아주 자세하게 알려드리죠. 자, 조직적인 측면도 역시나 우리 서비스 제공을 담당하는 인력이 되겠는데 그 인력도 필수 인력이 있는 거죠. 저는 뭐 요양에 관련해서 주간보호센터를 개설을 해봤고 또 어린이집도 제가 개설을 해본 측면에 따르면 그 나름대로 법의 규준에 따른 설치 운영에 관련된 모든 항목을 갖춰야 됩니다.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뭐 아이 한 명당 뭐 3.3 제곱미터에 공간이 필요한 거고요. 노인 같은 경우에는 6.6, 그래서 보통 이제 한 두 평? 두 평 정도의 노인 복지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을 가지고 개설을 하면 이제 이 기본적인 공간적인 측면이 준비가 되면 조직적인 측면, 그래서 인력이라던가 프로그램, 행정 체계에 관련된 어떤 조직력이 있어야 되는데 제공되는 인력이 필수 인력이 다 어때요? 미리 채용을 해서 그 기준에 맞춰서 인력을 뽑고 그 안에서 움직여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회복지법 굉장히 좀 까다로운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내야 되는 상황이고 사회복지시설이라고 하는 것의 목적은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기능이죠. 그래서 대상자, 그래서 아동, 노인, 장애인, 빈곤층, 노숙인, 보호 필요 대상에 대한 지원을 하는 목적으로 사용이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또 우리가 재활이나 자립, 지원에 대한 사회복지 시설도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사회복지 시설이나 어떤 경제적인 자립을 도모하거나 또 지역사회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서비스 지역 내에서 접근이 쉽게, 그래서 우리가
그 접근성이 가능하도록 하는 거, 이런 것들도 지역 복지의 증진 차원에서 만들어줄 수도 있는 거죠. 국가의 복지 정책 실현을 위해서 공공복지 이런 정책들을 현장에서 실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사회복지시설의 목적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사회복지 실천의 분류 현장을 보게 되면 목적에 따른 분류가 있고요. 또 그 기관의 설립 주체에 따른 설립 주체가 아동이면 아동, 그래서 어린이집이면 어린이집, 주야간보호센터면 주야간보호, 그리고 우리가 뭐 지역 아동센터라고 하면 거기 설립 주체에 따라서 재원 조달 방식에 따른 분류가 또 세분화되어 있죠. 그리고 서비스 제공 방식에 따른 분류가 있고 주거 서비스 제공 여부에 따른 분류가 따로따로 다 있겠죠. 그래서 현장에서의 이런 분류가 우리가 사업에 있어서 사회복지 사업에 어떤 역할을 할 때 굉장히 세분화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서비스를 어떤 목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사업 계획서를 써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기관의 기능이나 목적은 1차 현장과 2차 현장으로 나눠지는데요. 1차는 우리가 지역사회에서 종합사회복지관이나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사회복지시설을 1차 현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2차 현장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사회에서의 어떤 시설, 그래서 공공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교라던가 병원, 교정시설, 기업, 보육시설, 행정복지센터, 이런 그 어떠한 기관, 에서 이루어지는 학교사회복지, 정신건강사회복지, 의료사회복지, 예, 이런 것들이 이제 2차의 현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설립 주체에 따라서 재원을 조달하는 방식인데요. 공공기관의 재원 방식은 공공이니까 뭐예요? 정부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지역 자체, 지자체에서 하는 것도 공공지역 복지라고 할 수 있겠죠. 공공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 지원의 재원 조달이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 업무에 있어서의 정부 규정이나 지침에 의해서 규정되고 서비스를 계획하고 관리하는 측면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체계와 어떤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집행체계로 나누는데 예를 들면 우리 이제 쉽게 얘기하면 지역사회의 각 동에 해당되는 행정복지센터가 거기에 속하는 거죠. 민간 기관에서의 설립 주체라고 하는 것은 민간이 파트너십, 그래서 공공에서 모든 것을 다 하면 우리는 국가 예산이 굉장히 부족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국가에서는 모든 기관을 다 공공화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민간 자본을 끌어들여서 서로 협조, 재원 조달에 있어서의 그 개인이 투자를 하고 그거를 이제 국가에서 일부 조달 방식으로 지원하는 이런 사업 수익을 통해서 그 기간에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민간 기업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기부금이나 후원금, 그 재단의 전입금, 서비스 이용에 대한 재원 해당에 대한 기관의 시민단체, 사회복지법인이면서도 재단의 산하기관들이 여기에 속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 요양원 많이들 지역사회에서 많이들 보시죠. 이런 이제 민간의 요양원들은 다 개인이 투자를 해서 국가 보조금을 받는 형식의 재원 조달 방식입니다. 국가에서는 많은 노령자, 그래서 고령사회의 우리나라의 이제 대부분의 노인들이 몸이 불편하시거나 어떠한 이제 본인 스스로가 개인 활동을 못하고 하면 우리가 장기 요양 등급을 받아서 국가에서 그 일부 지원을 일부가 아니라 거의 뭐 80% 지원을 해주고 자부담 20%를 개인이 내는 건데 국가에서 많은 요양원을 전국의 곳곳에 많이 지을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민간 자본을 투자를 해서 민간에게 사업을 대행할 수 있게끔 시군구의 허가를 받아서 이제 그 노인 어르신들을 케어를 하게 되면 거기에 일정 부분 국가의 예산 지원을 하는 거죠. 국가의 예산 지원이라 하는 것이 우리가 그 사회보험, 그러니까 장기 요양보험을 우리 국민들의 세금을 걷어서 그 대상자들에게 지급하는 방식. 그래서 국가에서는 모든 요양원을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민간에게 위탁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무분별하게 이제 요양원들이 많이 생겨났고, 그래서 이제 포화 상태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가에서는 어느 정도 민간 기업에서 민간 개인들이 많이 활성화가 되다 보니까 이제는 포화 상태죠.
일정 상태가 되면 이제 그 수급이 예를 들어서 과거에 우리 어린이집이 민간 어린이집이 많았었죠. 그때 당시에는 민간에서 허가를 구청 시군구에 허가를 받으면 누구나 뭐 가능하죠. 근데 점점 우리가 아이들이 출산율이 저조하고 아이들이 없어지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 많았던 어린이집들이 어때요? 포화 상태에 있었던 어린이집이 점점점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이제 정원이 차지 않다 보니까 자연 도태되고 살아남는 어린이집만 지금 이제 살아남고 그리고 국가에서는 공공 그 어린이집으로 다 돌리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기관들이 이제 서로가 어떠한 서비스 부분에 있어서 질이 좋지 않으면 도태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어린이집이 민간에서 많은 사건 사고가 있었고 그 민간 기업에서 사건 사고가 있는 해당 기관은 어때요? 자연스럽게 폐업을 종용을 하고 그래서 이제 많은 기업 그 민간 어린이집들이 없어지기도 하고 공공 어린이집으로 바뀌면서 이제는 어린이가 많이 태어나면 이 어린이집도 계속 같이 살아갈 수 있는데 결국에는 저출산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없다 보니까 스스로 폐업을 하는 어린이집도 많이 늘어났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게 이제 시장의 균형에 따라서 도태되는 사업이 돼버렸죠. 자, 그거와 반대로 또 노인은 많이 생겨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최근에 이렇게 노인을 관련한 이렇게 민간 기업에서 노인에 관련된 사업들, 서비스 업종, 그래서 요양원이든 주간보호센터든 아니면 방문요양이든 많이 생겨났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에 따른 폐해가 또 있죠. 부정수급이라고 하는 그런 게. 그래서 국가에서는 일정 부분 국가에서 유지를 하기가 힘든 것을 민간 기업을 끌어들여서 어느 정도 적정 수준에 올라오면 그 이후부터는 서비스 질에서 이제는 평가를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3년에 한 번씩 평가를 하는 거는 뭐예요? 질적인 평가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국가에서는 장기 요양 기간 같은 경우에 6년에 한 번씩 갱신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6년 동안은 처음에 그 사업에 관련돼서 일정 어떤 양식, 금방 이야기했던 이런 공간적인 측면, 조직적인 측면 이런 것들을 부합해서 그 시군구 담당 공무원이 이제 거기에서 허가를 해주면 이제 그 시설을 할 수가 있는데 처음에 했던 일로 따져서 만 6년이 되는 상황에 어떠한 부정 수급이 없거나 어떠한 뭐 노인 학대라던가 이런 게 있으면 6년 후에는 어때요? 그게 평가 기반이 되기 때문에 더 이상 그 기간은 연장을 해주지 않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6년에 한 번씩 예전에는 이런 게 없었어요. 근데 새로 도입한 거죠. 부정 수급을 없애고 또는 노인 학대가 있었던 곳, 행정처분을 받았던 곳 이런 곳은 6년에 한 번씩 점검을 하기 때문에 점검의 대상이 된 시설들은 폐업을 한다거나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제도는 참 잘 되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자, 이렇게 현장에서의 이런 그 국가의 사업을 민간을 끌어들여서 나름대로 국가의 예산을 축소하고자 했던 거고, 이렇게 우리가 민간이나 공공기관에서의 이렇게 협업, 그래서 파트너십으로 재원 조달을 해서 국민들은 어쨌든 혜택을 봐야 되는 상황이죠. 많은 인구의 노령화가 되다 보니까 건강하게 행복하게 늙으면 되는데 건강하지 못하고 수발을 받아야 하는 입장에서 가족들의 수발이 굉장히 힘든 상황이라고 하면 결국에는 이런 지자체의 어떠한 그 혜택, 그래서 민간이든 공공이든 돌봄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국가에서의 어떤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민간을 끌어들여서 재원 조달을 해서 수익을 이제 그 민간 기업에 뭐 돌봄을 해줬으면 그거에 대한 인건비는 당연히 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수익률이 이제 사업에 뭐 돈벌이가 된다 해가지고 우후죽순 많이 생기기도 했어요. 그러다가 부정수급이나 행정처분을 받은 데는 그 6년 후에 사업을 안 주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우리가 설립 주체의 사회복지 실천에서 이런 현장에서는 많은 시설들이 민간 부분이 차지하는 그 분포도가 굉장히 높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공공과 민간 기업이 우리나라는 같이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후원 단체라던가 뭐 예를 들면 산하기관들이 여기에 속한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사회복지 시설을 우리가 종류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시설은 좀 가려졌죠? 네. 사회복지 시설 종류에 사회복지관이라고 하는 것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지역사회에 기반으로 해서 일정한 시설, 그래서 전문 인력을 갖춰서 지역 주민의 어떤 참여와 협력을 통해서 지역사회 복지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종합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 사회복지관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관은 남녀노소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사회복지관 많이 이용해요. 근데 예전에 사회복지관인데 지금은 평생교육관이라고 많이들 이제 이름을 바꿔서 이렇게 기관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사회복지관이 아니라 지금의 평생교육관 내지는 뭐 다른 이름으로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보다 보니까 평생학습관, 평생교육에 관련된 기관이면 그 지역사회 누구든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교육관으로 이렇게 이름을 바꿔서 여기서 이제 프로그램들이 다양한 것들이 많이 이제 이런 전문 인력을 갖춰서 우수한 그 인력들이 지역사회 주민들하고 어떤 프로그램,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취미생활 할 수 있는 반, 그래서 뭐 체조라던가 아니면은 뭐 영어라던가 뭐 여러 가지 주민들이 배우고 싶은 여러 가지를 이렇게 조사를 통해서 이 지역사회에서 평생교육기관에서 많이들 지역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활동을 하고 또 참여도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역사회에 있어서의 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 서비스 욕구를 가지고 있는 지역 사람, 그래서 주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곳이 바로 사회복지관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제 예를 들면 모든 지역 주민의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들이 필요하는 서비스, 뭘 배우고 싶다라고 이제 설문조사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우리는 라틴 댄스를 좀 배우고 싶더라.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주민들이 많은 쪽에 거기에다가 체크를 했더라. 그러면은 이 프로그램을 개설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뭐 예를 들어서 교양 강좌에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이제 거기에 뭐 설문조사를 통해서 선정이 되면 그달 이렇게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적용시켜서 하는 것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뭐 어떤 서비스 측면에서 재가 서비스, 뭐 사회복지 서비스, 자립에 관련된 어떤 소양 이런 것들은 지역사회의 어떤 그 기능들, 가족들의 기능을 강화시키기도 하고 지역 상호 주민들의 연대의식 이런 것들을 각종 사회 문제로서의 돌출, 예방 차원에서의 종합적인 복지 서비스를 전달하는 기구의 역할도 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역사회복지관에서는 우리가 지역의 어떤 특성, 그래서 지역 주민의 복지에 관련된 욕구를 조사해서 그거를 바탕으로 자율적으로 결정을 하되 사회복지 이 간에서 이 기관의 실정에 맞는 프로그램들을 선정하면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서비스 제공의 기능을 보게 되면 가족 기능의 강화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죠. 지금이 가족이 와야 되는 시점이 참 많습니다. 지금 현대 사회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운영 방침에 관련 내용은 건강한 가족, 행복한 가족을 가지고 계속 뭐예요? 가족의 어떠한 융합, 이런 것들을 맥심으로 잡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가족 기능이 건강하게 잘 형성되려면 지역사회에서 이런 가족에 관련된 프로그램들을 많이 증진하고 이런 사업적으로 진행을 해라라고 하는 거예요. 사업 내용이. 그렇기 때문에 가족관계 증진 사업이 여기에 많이 들어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 증진 사업 안에는 가족원에 관한 어떤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이상적인 가족관계를 유지하고 동시에 가족의 능력을 개발, 강화하는 것이 사업의 주 목적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어 12주차 1차 시였죠. 자, 지난 시간에 제가 그래서 가족의 중요성, 그래서 가족의 어떤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프로그램을 작성을 해서 가족, 뭐 좋은 아버지의 교육, 그러니까
아버지 교육도 있고 신혼 예비 부부의 교육도 있고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가족과 관련된 아주 기초적인 교육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회복지, 보건복지부에서도 지역사회에서의 이런 교육관을 통해서 가족의 어떠한 그 소통을 잘 할 수 있는 이런 장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 이런 사회복지관에서는 가족을 위한 어떠한 프로그램들이 일차적으로 중요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가족 기능의 보완 사업으로 가족 구조 변화에 대한 부족한 가족 기능을 대체를 하는 것이 지역사회에서의 어떠한 역할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부모들이 바빠서 아이의 돌봄을 조금 바빠서 못한다라고 하면 그 돌봄의 영향이 어디에서 해야 된다? 예, 부모의 역할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사업들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아이들 방과 후에 뭐 사회복지관에 오거나 평생교육기관에 와서 이후에 아이들의 돌봄도 하면서 예, 그 아이들의 학교에 관련된 그 과제물도 봐주며 이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복지관의 역할로 가족 기능의 보완 장치로 사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가정 문제 해결에 있어서의 치료 사업 문제 발생한 가족에 대해서 진단도 하고 치료도 하고 사회복귀 지원 사업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동 상담이든 가족 상담이든 사회복지 시설, 그래서 사회복지관에서 많이 이루어지는 게 바로 보통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복지관의 대상자로 오는 클라이언트, 그래서 사례 관리자들이 이런 복지관에 와서 면담을 요청하거나 아니면 의뢰를 받아서 학교에서 의뢰를 받던 아니면 지역사회에서 누가 추천을 해서 의뢰를 받던 타 기관에서 의뢰를 하던 지역복지관에서 사례 관리 대상자의 이런 가정의 문제 또 치료적인 부분, 예, 전반적인 그 전문가, 상담자 이들이 이렇게 그 사업에 관련돼서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굉장히 뭐예요? 심도 있게 다뤄준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부양 가족의 지원에 대한 사업도 있는데요. 보호 대상 가족을 돌보는 가족원의 부양 부담을 줄여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이제 우리가 재가센터에서들 많이 하죠. 그래서 이제 뭐 가족이 생활을 하고 있는데 피치 못하게 뭐 출장을 간다거나 피치 못하게 어르신을 혼자 둘 수밖에 없는 상황. 이런 경우에는 가족의 어떤 부양 부담을 줄여들기 위해서 가족 휴가제 이런 것들도 많이 하죠. 그래서 지역사회에서 이제 앞으로 다양하게 그 가족에 대한 지원 사업을 이렇게 사회복지관에서 같이 넓은 의미로 해석을 하면서 요청할 수 있는 이런 다양한 사업들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까지는 뭐 이런 서비스가 단일화. 그러니까 이제 획일화가 되질 않고 일반 그냥 단일. 그 하나의 사업만 했다라고 하면 복합적인 의미의 이런 사업들을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게 사회복지관의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우리 지역사회에서의 보호는 급식 관련해서 서비스를 하고 또 의료보건 서비스, 경제적인 지원, 일상생활 지원 이런 것들도 사회복지관에서의 여러 사업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급식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요보호 대상자들을 통해서 결식아동 이런 대상을 통해서 식사를 제공하거나 아니면 반찬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이런 것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보건의료 서비스도 역시나 노인이나 장애인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제가 복지 지원 대상인 자들을 일일이 방문하면서 그 간호 서비스를 제공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쉽게 얘기하면 보건소에서 간호사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뭐 요보 대상자들에게 찾아가는 서비스 하잖아요. 그래서 집에 찾아가서 혈압이나 뭐 이제 기타 약에 대한 거 그리고 이제 건강상의 문제 이런 건 많이 이제 찾아가서 돌봄을 해준단 말이에요. 이런 의료 보건 그래서 이런 서비스들이 이제 복지관에서도 하기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우리는 보건소에서 이런 일을 전담하듯이 하고는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측면의 지원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나 지역사회 주민들을 대상으로 현금이나 물품 이런 지원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관에서는 주로 뭐예요? 프로포절
예, 작성 많이 하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기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국익 사업에 있어서 국가에서 어떤 사업을 하는데 사회복지관이 거기에 뭐예요? 프로포저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을 따오는 거예요. 프로그램을 잘 개발을 해서 그 프로그램을 우리 지역 복지관에서 우리 사회복지관에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프로포저를 작성을 잘하면 뭐예요? 국가 예산 여기에 따른 사회복지 시설의 예산들을 따오면서 이 시설에 우리가 이제 운영에 필요한 대상자 또는 뭐 운영에 있어서의 자금 이런 것들을 지원을 많이 하는 게 바로 사회복지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관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은요, 프로그램 계획 프로포절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매일 밥 먹듯이 하는 일들이에요. 그리고 뭐 각 분야마다 자기의 업무가 고유한 업무가 다 있겠지만 사회복지 영역이라는 게 한 거에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금방 이야기했듯이 아동 담당자가 따로 있고 노인 담당자가 따로 있고 또 지역사회에 뭐 관할하는 담당 복지관 복지사가 따로 있고 예, 각자의 고유 역할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복지관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사회복지사들의 어떠한 고유한 업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상생활 지원도 역시나 독립적인 생활 능력이 떨어지는 요보 대상자들이 시설이 아닌 본인의 집에서 사시면서 지역의 여기 복지관을 이용하면서 예, 필요한 부분에 어떠한 역할을 기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상 기본 생활에 대한 지원 서비스를 받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역사회에서의 보호 중에 우리 정서 서비스라고 하는데 독거노인이나 소년소녀 가장들에 있어서 부양가족이 없는 요보 대상자들을 위해서 비물질적인 지원 서비스를 해준다. 그래서 비물질적이라는 것은 어떤 이제 인적 자원인데요. 예를 들면 독거노인에게 말벗을 해주는 친구처럼 말벗을 해주는 그 방문 사업이 있는 것이고 소년소녀 가장이라고 하면 이 아이에게 어떤 이제 어른으로서의 이제 아이들을 잘 보듬어서 아이들이 생활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지역사회에서 연계해서 이렇게 아이들에게 또 이제 소통할 수 있게끔 그리고 아이들이 잘 성장하는지 자꾸 이제 끊임없이 뭐예요? 예, 계속 팔로우하면서 보는 거죠. 아이들의 성장에 있어서 문제는 없는지, 혹시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해결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걸 지역사회에서 잘 파악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고 뭐 부모가 없는 아이는 어떤 고아 시설 그 양육시설로 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이제 탈시설화라고 해서 시설에 들어가는 것보다 내 집에서 내가 생활하면서 그리고 어떤 그 도움이 필요하면 지역사회 연계 이런 것들을 많이 한다라고 했죠. 자, 이런 그 정서적인 부분이 모두 필요한 것. 그리고 일시 보호 서비스, 그래서 독립적인 생활이 불가능한데 일시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실직자나 노숙자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보호 서비스들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재가 복지에 있어서의 봉사 서비스 뭐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걸 좀 역할에 대해서 좀 알아두시면 좋을 듯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사회복지 시설이라고 하는 이 기관에서는 문화에 관련된 교육 문화에 대한 것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분야별로 아동 청소년, 성인 교실, 그리고 노인 교실, 뭐 문화사업복지 이런 데 사업에 중점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문화라고 하는 것도 역시나 청소년과 아동을 위해서도 우리가 학습이라던가 경제적인 이유로 학원 등에 다니지 못하는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서 학습에 관련된 지도하거나 각종 교육기관을 통해서 교육을 해주는 건데요. 예를 들어 이제 자원봉사자, 대학생 자원봉사자, 그래서 재능 기부를 하는 친구들 많이들 있죠. 그래서 연결을 시켜주는 것이고 성인 기능 교실이라고 해서 어떤 기능을 습득할 목적으로 성인 사회 교육 사업을 한다. 그래서 성인 교실이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사업에 예를 들면 요즘에는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 도배 전문적으로 하는 기술 가르치거나 아니면 이제 그 다른 제2의 직장을 꿈꾸는 분들을 위해서 컴퓨터를 이제 좀 잘 다룰 수 있게끔 그래서 취업하는데 문제 없게끔 엑셀이라던가 프로그램 만드는 거 이런 거를 이제 교육해 주는 그 성인 기능 교실도 있고요. 뭐 다양한 뭐 사업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노인 여가나 문화, 그리고 노인을 대상으로 각종 사회 교육이나 취미 교실 운영하는 사업, 그리고 복지에 관련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도 있는데요. 소외 집단을 위한 문화 프로그램도 있고 각종 지역 문화 행사를 사업을 관장하는 역할도 하게 됩니다. 또 우리가 직업 기능에 대한 훈련도 하게 되는데 금방 이야기했듯이 저소득층 자립 능력에 대한 배양, 그래서 가계 소득에 기여할 수 있는 기능 훈련을 실시해서 창업, 그래서 취업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사업 이런 것들을 또 이제 여기서 기능 훈련을 시켜주기도 하고요. 취업 알선이나 직업 능력 개발이나 또 그 밖에 특화 사업에 관련된 내용들을 사회복지관에서 다루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사례 관리 기능에 살펴보게 되면 우리 사례 관리 기능에 사례 관리 발굴을 한다고 했죠. 그래서 사례 계획과 사례 서비스에 대한 연계 이런 것들이 이제 사업 분야로 보여지는데요. 기능에 따라서 사업에 있어서의 어떤 내용들은 사례 발굴이라고 하는 것은 위기 대상자를 발굴해서 개입을 계획하는 수립하는 과정을 발굴이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개입을 하게 되면 이제 그 개인의 어떤 개입 대상자의 문제와 욕구 해결하기 위해서 맞춤형 1대1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사례 개입을 하고, 그리고 연계 서비스에 있어서도 역시나 지역사회의 공공 또는 민간 자원들을 가용할 수 있는 자원과 서비스에 대한 제공에 관련된 연계 이런 것들을 의뢰하는 것이 바로 사례 관리의 내용이라고 보고 분야별로 이제 이렇게 있다라고 보는 거죠. 자, 그렇다라고 하면 조직에 관련된 기능은 어떤 것이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는 그야말로 사업에 관련된 내용 중에 해당되는 사회복지 간의 어떤 적합한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복지 네트워크의 구축과 주민 조직화와 자원 개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네트워크 구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정보를 알아야 거기에 맞춰서 서비스를 지원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자 하는 거, 앞으로 발전 가능한 거, 이런 건 뭐예요? 네트워크를 서로 공유를 하면서 구축을 해야 뭐가, 다른 사람 다 하고 있는데 나만 모르고 있었다? 그럼 나는 뒤처질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소통이라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자, 지역사회 내 복지관, 시설들과 네트워크를 구축을 해야죠. 그래서 복지 서비스의 공급과 관련해서 효율성을 제고하고 또 사회복지관이 지역사회 복지관의 중심으로 역할을 강화하는 사업들을 하는데 이게 지역사회 연계 사업. 그래서 지역의 욕구조사 이런 거를 통해서 복지 네트워크를 구축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A라는 마을과 B라는 마을이 있는데 A라는 데는 국가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이러한 사업을 할 겁니다라고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A라는 기관에서는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그럼 우리 주민들한테 알려줘야지. 그래서 이 주민들이 어때요? 정보를 빨리 알아서 그거에 대한 메리트 그리고 해당자 또 나는 여기를 뭘 할 거다라고 하는 대상자들이 분명히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보를 주면서 여기에 따라서 프로그램에 진행될 내용들을 숙지하고 알 수 있게 하는 이 A라는 동과 B라는 데는 사회복지를 국가에서 이렇게 합니다라고 하는데 소통에 문제가 있어서 네트워크 형성이 안 돼서 주민들에게 알려주질 않았단 말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A라는 데는 참여가 굉장히 많아서 주민 대부분이 뭐예요? 삶의 질이 확 올라갔어요. 근데 B라는 데는 이 기관에서 주민들한테 많이 알려주질 못했어. 통신 뭐 문제로 인해서 또 내지는 어떤 문제로 인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 주민들이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동네와 A라는 동네와 B라는 동네는 어때요? 삶의 자체가 굉장히 크게 변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만큼 우리가 네트워크, 소통,
그리고 교류 이런 게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트워크 구축이 잘 되면 우리 복지 서비스의 공급 이게 효율적으로 잘 진행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주민 조직화 역시 이게 지역들의 우리 동에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단합이 잘 되면 자, 우리 우리 동네에 가만히 보니까 우리 동네는 공원이 참 없어요. 그래서 공원이 없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이 어디에서 이렇게 편안하게 녹지 조성이 없다 보니까 쉴 공간이 없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주민들이 모두 이거를 합심해서 십시일반 마음에 어때요?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진정서를 넣는 거예요. 어디에다가? 구청에다. 구청에다 넣어서 우리 주민들이 여기 쉴 공간이 없으니 녹지 조성을 해주고 벤치를 많이 좀 만들어서 나무를 좀 심고 해서 주민들이 쉴 수 있는 휴식 공간을 만들어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거는 하나의 주민이 조직해서 했기 때문에 시군구 구청에서는 무슨 소리야 안 할 거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주민들의 어떤 협력 강화에 필요한 주민 의식을 높이기 위해서 주민 조직화를 하는 것인데 이런 것들이 주민의 어떠한 권리, 지역사회의 권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우리 동네에 어떤 문제, 해결해야 될 문제, 시급한 문제 이런 것들이 있다면 지역에서 주민들이 공동체 의식을 갖고 주민들이 서로가 조직화를 해서 이게 하나의 행위 자체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조직화하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중요한 내용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동네에 뭐가 필요하다, 문제점이 뭐다, 그래서 이걸 개선해 달라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그 지역의 어떤 주민들의 그 의사소통, 그 의견에 따라서 움직인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주민 조직화가 중요해요. 자, 자원 개발에 대한 관리 역시 우리가 지역 주민의 다양한 욕구 조사를 통해서 충족을 해야 되겠죠. 주민들의 욕구는 다양한데 이거를 충족하지 못하고 계속 뭐예요? 이거를 시군구에서 무시하고 안 했었을 때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라고 하면 자원 개발에 관련돼서 의사소통을 정확히 전달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이거를 자원을 개발함에 있어서 충분히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확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원 개발에 관련된 지역 사회의 어떠한 사업 이런 것들이 다양한 욕구를 반영을 해서 지역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들이 우리가 사업 분야에 이렇게 봤을 때 주민에 대한 어떤 지역 조직화의 기능 이렇게 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음, 자, 노인복지시설을 종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자, 우리 사회복지시설 중에 순서대로 한번 좀 보자고 하면 노인복지시설이라고 하는 거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노인들이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 생활을 하기 위해서 각종 노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인데 노인들이 시설을 이용하는 시설 중에 주거복지가 있고요. 이 주거복지 외에 의료복지가 있죠. 그리고 재가복지가 있죠. 다양하게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노인의 주거복지라고 하는 것은 주거 24시간 그 안에서 내가 우리 집처럼 생활을 하는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시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지 시설. 근데 여기에 뭐예요? 주거. 노인들이 사는 내 집처럼 사는 주택 그 주거 환경을 가지고 우리는 시설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양로 시설이라고 하는 거 양로 시설이 뭐예요? 요양원하고는 틀린 것이에요. 요양원은 우리가 제가 공동 나중에 여기 또 분야가 여기 나눠져 있는데 양로시설이라 하는 것은 입소자 그러니까 입소자라고 하면 뭐라 그럴까요? 내가 혼자 살 능력은 혼자 살 수 있는 여력이 안 돼. 그래서 내가 짐을 싸들고 국가기관에서 운영하는 요양원이죠. 요양원. 양로원, 요양원이 아니라 양로원, 국가시설에서 하는 양로원, 여기 시설로 보따리를 싸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요양원에 들어가면 밥도 주죠. 일상생활 할 수 있죠. 편의시설 다 제공받죠. 그래서 내가 이 양로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양로원에 들어가면 이 내가 아파서 들어가는 거 아니죠.
예, 장기 요양 등급 요양원하고는 틀리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양로원과 요양원은 틀리다. 그래서 이거는 주거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양로시설은. 그래서 여기에는 내가 몸이 등급, 장기요양 등급 받은 사람이 아니라 내가 혼자 살려고 하는데 혼자 살기에는 너무 힘들어. 외롭고 또 밤에 무슨 일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나는 단체 시설, 그래서 양로원을 들어갈 거야 라고 하면서 의식주를 거기서 해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낮에 내가 자유롭게 뭐예요? 시장을 가고 싶으면 그냥 나와서 시장 일 보고 뭐 다른데 어디 갈 일이 있으면 그냥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면서 낮에 일 보고 밤에 이 시설에 들어가서 의식주 해결을 하는 곳이 양로시설이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노인 공동생활가정, 노인들끼리 사는 집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노인들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 환경과 급식,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해주는 목적의 시설이에요. 그래서 노인 공동생활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노인 공동생활은 노인들이 같이 사시는 곳인데 여기에는 직원들이 따로 없어요. 그냥 시설을 이렇게 공동생활이라고 하는 공간을 만들어 놓으면 여기에 내가 입소를 조건이 돼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건강하고 일상생활이 가능하신 그런 분들이 여기서 같이 모여서 살면서 밥도 해먹고 예, 취미생활도 하고 이런 것들을 일상생활을 하는 그런 시설이라고 보시면 돼요. 노인주택, 우리가 임대 아파트처럼 노인들이 거주하는 그 주택이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노인 주거, 그래서 임대를 해주고 편의생활이나 이제 생활지도사가 한 번씩 방문을 해서 안전관리, 일상생활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는 목적으로 노인복지주택을 한다. 그러니까 우리 동네에서도 노인복지주택이라는 것은 다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면 노인주택을 A라는 이 동네에 노인주택을 자 여기에다가 노인주택을 하나가 설립된다라고 하면 이 여기에 다양한 동네 주민들 어때요? 절대 못 들어오게 한단 말이에요. 왜? 집값 떨어진다고. 그래서 뭐예요? 여기 이 시설 못 들어오게 막 데모하고 단체 활동해서 어때요? 공사 방해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 노인주택이 설 자리가 별로 없지요. 기존의 뭐 동네에 아예 그 시설이 있다라고 하면 되는데 시설이 없는 거에서 들어가려고 하면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에서 님비 현상이 일어나고 하다 보니 또 노인주택만 노인들끼리만 사니까 어때요? 안전 그리고 어떠한 문제점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지자체에서 노인주택이라고 하지 말고 임대주택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3층짜리 다세대 주택이라고 하면 이렇게 자, 9가구가 살겠다라고 하는 기존의 여기 노인주택이 9가구다라고 하면 여기에 노인들만 살게 하는 게 아니라 청년들 있잖아요. 청년 임대 아파트식으로 청년들을 여기에다가 같이 거주를 할 수 있게끔 하자. 그래야 이 청년들도 집 구하기 힘든 청년들이 있을 뿐더러 또 노인들끼리만 사니까 안전이나 어떠한 생활 공간에 있어서 노인들이라고 하는 특성에서 청년들이 들어오면 어때요? 생기가 있고 이 집에 활기가 넘치죠. 뭐 각자 이웃이긴 하지만 그래도 어때요? 공동체 생활을 함으로써 청년들을 같이 이렇게 배치를 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지역사회에서 아이디어를 내서 이렇게 가고 있어요. 굉장히 아이디어가 번쩍이지 않나요? 기존의 노인주택이라 하면 동네 주민들이 다 반대를 했는데 청년들을 같이 입주를 시키니까 어때요? 동네에서 반대할 이유가 별로 없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게 사회복지를 제대로 또 이제 갖추면서 점점 하나의 어떠한 시스템을 도입하려면 부작용과 문제점이 있었는데 점점 이런 식으로 업그레이드가 되니까 사회복지 시설들이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간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잠깐만요. 챕터가
예, 챕터, 자, 예, 여기. 자, 두 번째는 이제는 노인 의료시설입니다. 의료시설은 아까 제가 잠깐 이야기했는데 요양원하고 틀리다라고 했어요. 여기에 이제 의료자가 붙으면 의료는 뭐예요? 전문가, 직원, 뭐 이런 사람들이 상주를 같이 한다라는 시설로 보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자, 노인복지 시설 중에 아까 우리가 여기에서는 요양원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다가 아니 양로원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이 양로원과 요양원의 차이는 지금 말씀드렸듯이 자, 노인에 있어서의 양로시설, 그 의료복지시설로 들어가요. 요양원이 바로 이 시설인데 중풍이나 치매나 노인성 질환에 있어서 상당 부분 장애가 있는 등급, 그래서 1등급부터 5등급이라고 하는 이 등급이 요양시설에 입소를 시켜서 급식, 요양, 그 밖에 일상생활에 편리한 제공을 받는 목적으로 시설을 운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의료라는 붙은 여기에는 전문 의료인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직원들이 상주해야 된다라고 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노인 요양 공동생활 가정. 자, 요거 노인 요양 아까 뭐라 했어요? 노인 공동생활 가정과 노인 요양자가 붙었잖아요. 요양은 여기서 말했듯이 24시간 직원들이 같이 상주하고 있는 곳을 우리가 이야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요양자가 붙는 것은 어때요? 주택이 노인주택이 아니라 의료시설이다라고 구분하시면 돼요. 자, 이 사이즈 이거는 왜 이렇게 차별을 뒀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설치 목적에 중풍, 치매, 중풍, 노인성 질환, 심신 질환으로 인해서 상당한 장애 발생해서 똑같죠. 똑같잖아요, 목적이. 자, 그러면 여기는 왜 요양원이고 여기는 왜 공동생활 가정이냐 하는 거예요. 아마 눈치채셨을 건데, 자, 여러분들은 이거를 눈치를 채신 분은 사회복지에 관련돼서 요거를 정확히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요 시설의 차이는 명수의 차이예요. 명수. 명수인데 공동생활 가정에는요, 9인 미만이어야 돼요. 그래서 공동생활이라고 하는 요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9인 미만이라고 하는 시설은 어때요? 시설이 작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근데 요양시설, 그냥 노인 요양시설이에요. 자, 그러면은 9인보단 커야 되겠죠. 9인보단 커야 되니까, 자, 기본적으로 제가 말씀을 그냥, 뭉뚱그려서, 예를 들어서 이 9명이 시설하려고 하는 이 구조적인 부분의 시설은, 예를 들어서 50평이라고 해봅시다. 그럼 50평에 딱 적정 인원이 9명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양시설은 이 50평을 넘어서 부인을 넘게 받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요양원에 가서 이제 예를 들어서 상담을 할 때 보면 그 요양원에 요양시설에 몇 인 시설이냐라고 보면은 아주 덩어리가 큰 요양원이 있는 반면 또 뭐 중간 사이즈적인 이런 사이즈도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단위를 나눌 때는 9인 이상이냐, 9인 미만이냐에 따라서 예, 공동생활 가정이냐, 요양시설이냐라고 구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평수와 관련된 문제다. 그래서 내가 이 요양시설을 하고 싶은데 내가 가지고 있는 자본이 많지가 않아.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수준의 건물을 알아봤더니 50평 정도거나 70평 정도 미만인 것 같아. 그러면은 1인당 그 인원의 어떠한 면적 기준에 따라서 이 면적을 계산해 보면 명수가 나오죠. 이 명수에 따라서 예, 공동생활 가정으로 할 거다라고 하면 구인 시설로 예, 허가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좀 크게 하고 싶어. 그러면은 뭐예요? 120평이든 300평이든 나의 어떠한 그 목적에 따라서 이 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 둘의 차이점은 분명히 알고는 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회복지사로서 내가 어떤 사업을 함에 있어서 이런 거는 정확하게 알고는 있어야 나중에 어떤 도움이
나에게 실질적으로 내가 알고 있어야지 사업에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가복지시설이에요. 여가라고 하는 것은 앞서서 우리가 사회복지기관에서 많은 프로그램을 한다고 했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 시설, 노인복지시설로 여가복지시설이라는 게 따로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인복지관에서 하는 것도 여가복지이고 경로당이나 노인교실에서 하는 것도 노인의 여가복지시설이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설을 구분하자면. 그래서 노인복지관, 아까 이야기했던 건 우리 사회복지관이었죠. 사회복지관에서도 요즘엔 이제 연령에 상관없이 지역사회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지만 여기에 노인복지관이라 하면 노인들이 이용하는 복지관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노인들의 교양이나 취미생활, 사회참여 이런 것들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강 증진을 위해서 질병 예방, 소득 보장, 재가복지, 뭐 노인에 대한 어떤 건강 증진을 위해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목적으로 시설을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경로당도 우리 시군구에 마을마다 다 있어요. 동마다. 여기는 지역 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보를 하기 위해서, 취미생활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공동 작업장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리고 각종 정보 교환을 할 수 있는 여가 활동을 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제공하는 목적으로 경로당이 설치 운영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노인교실도 역시나 노인들의 어떤 사회 참여 활동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취미생활이나 노인 건강 유지, 소득 보장, 기타 일상생활에 관련된 학습 프로그램에 대한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가지고 우리가 여가 복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재가복지. 재가복지는 많이들 알고 계시죠? 그래서 방문요양 서비스, 주야간 보호, 또 단기보호, 방문요양 서비스, 그 밖에 서비스가 있다. 요 정도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에 관련된 복지시설 중에 노인 전문 기관이라고 따로 있어요. 이 기관은 뭐냐면 노인의 생활, 그래서 노인 복지를 위한 제공하는 시설인데 여기에는 노인의 학대, 관련된 내용들을 다루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노인학대 신고 전화 운영 접수도 받고요. 현장 조사도 이루어지고 노인학대에 대한 상담 이런 것들도 있고요. 일반인을 대상으로 노인학대 예방교육도 실시합니다. 그래서 노인을 보호하기 위한 설치 목적으로 노인복지 전문기관이 있다라고 하는 정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알아볼 시설은 사회복지시설 중에 장애인복지시설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복지시설도 장애인복지관이라고 따로 아마 시군구에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장애인의 의료, 교육, 재활, 또 사회 환경에 관련된 개선 이런 것들을 장애인들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설 종류에는 좀 많아요. 장애가 우리가 생각보다 이 제공하는 시설들이 많은데 거주시설이 있고 중증 장애인 거주시설이 있고 또 영유아 장애인 거주시설이 있고 단기보호도 있고요. 또 공동생활 가정도 있고요. 그리고 장애인 복지관, 또 주간보호, 장애인 체육시설, 또 장애인 수련시설 이런 기타 등등 여러 그 장애인에 관련된 시설들이 많죠. 그래서 우리 이제 최근에는 뭐 이제 통역에 관련된 수업 라던가 이렇게 점자 도서관 저도 이제 가보진 못했는데 시각 장애인들을 위한 점자 간행물 녹음 이런 것들을 열람하는 시설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지역사회에 있다라고 하면 한 번씩 방문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보호 작업장이나 근로사업장이 있고 직업 관련해서 적응훈련 시설. 그래서 장애인들이 사회적인 기능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런 그 보호 작업장이나 근로사업장들이 많이들 활성화가 되면 이 장애인들도 사실 뭐 일반 본인들이 살아가면서 본인의 생계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죠. 그래서 이 작업 수준에 따라서 적응 훈련을 하고 또 사업장에 가서 사회인으로서 당당하게 쓸 수 있게끔 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장애인 시설에서의 어떤 재활 시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복지시설에서의 어떤 생산품 판매 시설이 이제 연계가 되는데요. 장애인들이 만든 생산품 중에는 이제 뭐 판매를 유통하고 대행하고 하는 이제 기관들이 보통 이제 관공서에서 많이 이용들을 하고 있죠. 왜냐하면 지역사회 그 장애인들에 대한 생산품 판로가 없다 보니까 공공시설, 그리고 공공기관에서 많이들 이렇게 이제 이용하고 있죠. 그래서 뭐 우리가 휴지라던가 어떤 재활 관련해서 물품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장애인 의료 재활 시설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장애인들이 입원을 하고 통원하면서 상담과 진단과 판정, 치료 이런 것들을 의료 재활 서비스를 받고 있는 시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아동 청소년 복지 시설인데요. 요거는 우리가 이제 많이들 주변에서 알고 있듯이, 아이들을 보육하고 양육하고 교육하고 재활이나 자립 지원에 관련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동 양육시설이 있고 일시보호시설이 있고, 그리고 아동에 관련된 보호시설 서비스에서는 각 이제 어떠한 보호자가 없거나 친권자거나 후견인들이 입소를 신청한 아동에 있어서의 어떤 보호적인 기능 이런 거를 하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겠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아동에 관련된 내용들에서 우리가 아동 전용 시설이나 지역 아동센터 이런 것들도 아이들을 위한 시설에 있어서의 건강한 사회로 아이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그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아동보호 전문기관부터 가족위탁지원센터, 쉼터, 그리고 청소년 수련관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자, 한부모 가족에 관련된 복지시설도 있습니다. 요거는 다음 시간에 제가 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